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펀드 생활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올바른 펀드 투자의 길잡이 슬기로운 펀드 생활의 전지원입니다. 일주일 만에 인사를 드렸는데요. 오늘도 바로 같이 얘기 나누실 분 모셔보도록 하죠. 미래에셋 자산운용 마케팅 본부의 김전호 팀장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감기는 다 나으신 것 같습니다. 감기요? 네, 거의 이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네. 몸이 말을 듣질 않아서요. 네. 자, 오늘도 이제 시청자분들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펀드 관련해서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이번 시간에는 중국 시장에 대한, 중국 펀드에 대한 얘기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이 국내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몇 년 전부터 관심을 끌었던 시장이 중국 시장이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투자자들한테는 애증의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아직까지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큰 폭의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또 큰 폭의 조정, 그러니까 회복세를 보여줬던 시장이 네. 중국 시장이기도 했고요. 또 아울러서 향후에 가장 빠른 경제 회복 속도를 보이고 가장 빠른 경제 어떤 그런 성장세를 보이는 시장이 역시 중국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 중에서 본토에 투자하는 펀드와 그리고 기존의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홍콩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 간의 비교도 해보고요. 또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펀드는 이제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이 여러 가지 또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일단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증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난 한 해 동안의 모습이 어땠는지 좀 살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08년에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받은 시장이 중국이었죠. 네. 하지만 이 2009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어떤 강력한 경기부양책 그리고 여러 가지 금융 완화 정책에 힘입어서 증시가 60% 가까운 그런 성장세를 보이는 굉장히 뚜렷한 상승을 보인 시장이 중국 시장이었고요. 하반기 이후에 신규 IP,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8월까지는 굉장히 높은 상승을 보였던 중국 시장이 하반기 들어서 신규 IPO 물량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의 신규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부분, 그러니까 어쨌든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급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유동성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부에서 신규 대출을 좀 인위적으로 조절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시장은 하반기에 들어서는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중국 정부에서 내수 부양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펴면서 농촌 지역 경제가 개선됐고 또 이 가전제품 또는 자동차 판매량이 급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중국 전체적으로는 소비량도 급증하고 경제도 굉장히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게 작년이었고요. 특히 이 상반기에만 소비가 진작되면서 은행의 신규 대출 수요가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얘기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증시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7조 3천억 위안 정도가 시장이 풀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이 풀렸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여전히 이러한 돈들은 시장의 풍박의 유동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중국 본토 상해 A지수,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요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지수가 상해 본토 A지수인데요. 이 A지수가 79% 정도 상승을 연초 대비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고요. 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투자하고 계신 차이나 펀드의 주 투자 대상인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연초 이후에 대략 한 58.7% 정도가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두 시장 평균치를 한다 해도 굉장히 높은 상승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꽤 많은 이제 회복률을 기록을 했는데 중국 시장의 경우에는 상품도 여러 가지, 다시 말해서 이제 투자하는 곳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좀 그 구별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상품별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분께서도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중국 펀드 하면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주로 투자했던 시장이 이 홍콩 시장에 주로 많이 투자를 했었고요. 약 한 2년 정도 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펀드가 본토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네. 지금은 약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홍콩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가 대부분입니다만 그래도 이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펀드가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관심도 이 중국 본토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역시 이 크게 중국 내륙 시장 그리고 홍콩 시장 이렇게 크게 두 개의 시장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중국 본토 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상해 A와 상해 B 그리고 심천 A와 심천 B 이렇게 4개의 시장으로 거래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장별로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이 이 상해 A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국내 투자자가 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시장이 상해 A 시장이고요. 그리고 QF라고 해서요. 최근에는 이 외국에 있는 기관 투자가 중에서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적격 외국인 투자가들이 투자가 가능한 시장이 상해 A 시장이고요.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해 B 시장 그리고 심천 B 시장, 그러니까 크게 중국에는 상해 지역에 하나의 거래소가 있고요. 심천 시장에 심천이라는 도시에 또 하나의 거래소가 있는데 이 각각의 도시에 있는 시장이 2개의 거래소는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해와 심천 이렇게 크게 2개의 거래소가 있는데 상해 A 그리고 심천 A 시장은 주로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시장, 그리고 이 B 시장이라고 구분되어 있는 시장은 외국인들이 투자 가능한 시장인데 A 시장의 규모가 훨씬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중국 본토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외국인들에게 개방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약 90% 정도는 닫혀있는 시장이다. 그래 따라서 이제 이 중국 국내 투자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시장이 중국 내륙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홍콩 시장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항생지수라든가 또는 레드칩이라든가 우리가 투자자들이 많이 알고 계신 H쉐어라고 하는 이 H 항생 중국 기업 지수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지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시장이 홍콩 시장이고요. 이 홍콩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글로벌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외국인 투자가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시장이 홍콩 시장이고요. 따라서 이 중국과 홍콩은 결국은 같은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크게 중국 내륙 시장과 홍콩 시장 이렇게 2개의 굉장히 다른 특징을 가진 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각 시장별로 투자하는 펀드에 따라서 특징이라든가 조금 이렇게 특색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그쪽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이 중국 본토 시장 같은 경우는 내국인들이 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홍콩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굉장히 비중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륙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외부의 어떤 그런 글로벌 어떤 여러 가지 사건이라든가 이슈라든가 이런 거에 좀 덜 민감하고 오히려 중국 내부에서 터지는 뭐 중국 정부의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가 또는 어떤 긴축 정책이라든가 또는 대출 이런 부분들의 축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받는 시장이 바로 중국 내륙 시장이고요. 반면에 이 홍콩 시장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 시장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이슈들, 특히나 이 미국이라든가 또는 유럽 같은 선진국 국가와의 연관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2개의 시장은 움직이는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긴 합니다만 이 좀 단기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는 다른 모습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분명히 좀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중국 본토 펀드에 투자하실 때와 홍콩 시장에 투자하는 중국 펀드에 투자하실 때는 다소 단기적으로는 다른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하실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중국 본토 시장, 우리가 이제 크게 중국 본토 시장은 이 CSI 300이라는 지수로 대변을 하는데요. 이 중국 본토 시장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상해 A 시장 그리고 홍콩 시장 H쉐어라든가 항생 이렇게 2개의 시장을 구분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콩 시장 같은 경우는 특정한 업종, 즉 에너지라든가 또는 뭐 인더스트리얼이라든가 파이낸셜이라든가 이러한 금융이라든가 에너지 관련된 업종에 대한 이 편입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를 보실 수 있고요. 반면에 이 중국 본토 시장 같은 경우는 금융업종에 대한 비중은 다소 높습니다만 다른 업종은 굉장히 좀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홍콩 시장은 좀 집중적인 투자를 우리가 좀 전략으로 삼을 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나 이 에너지 업종이라든가 또는 금융업종 같은 경우가 경기 회복 시기에는 굉장히 좀 빠른 그런 회복 속도를 보이는 업종이기 때문에 향후 경기 회복 이 시기라든가 또는 지금과 같은 어떤 경기가 막 살아나기 시작해서 이제는 향후에 어떤 화랑새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시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에너지라든가 파이낸셜에 이 집중되어 투자가 되고 있는 그런 시장에 대한 투자가 단기적인 전략으로 좀 유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제 이 다양한 업종이 분산되어 있는 이 중국 본토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분산 투자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이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볼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이 본토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업종도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종목이 포진되어 있다는 부분도 투자자분들께서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앞으로 이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굉장히 예상이 되는 그런 시기에서는 이 중국 본토에 대한 투자도 좀 비중을 향후에 좀 늘릴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경제가 이제 좋아진다, 뭐 중국 증시가 올랐다 할 때 각 시장별로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이제 업종별로 저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고 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게 차이를 보이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네. 이제 이 중국 본토 시장과 홍콩 시장 같은 경우는 투자되는 통화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홍콩 시장에 투자되는 펀드의 경우에는 이 홍콩 달러로 투자가 되고요. 홍콩 달러 같은 경우는 미국 US 달러하고 우리가 연동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따라서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따라서 우리가 이제 홍콩 시장에 투자하는 차이나 펀드, 뭐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가지고 계신 차이나 펀드일 텐데요. 이 홍콩 시장에 투자하는 차이나 펀드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수준으로 환해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환 변동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반면에 이 중국 본토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 같은 경우는 위엔화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 위엔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환해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엔화의 가치 변동에 따른 어떤 환 변동 위험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두 펀드 간에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 내륙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는 환이 오픈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홍콩 시장에 투자하는 차이나 펀드 같은 경우는 환해지를 거의 100%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또 차이가 난다는 부분도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수익률 부분이 어떻게 차이가 났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본토 펀드, 본토에 투자하는 펀드와 그리고 홍콩 증시에 투자하는 펀드 수익률 차이가 어땠습니까? 네, 화면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네. 먼저 홍콩 시장에 투자하는 우리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그러한 유형의 펀드 수익률을 보시면 지난 1년간의 수익률은 굉장히 양호했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은 수익률 간이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략 한 80%대에서 90%대에 육박하는 펀드도 있고요. 또 70%대에서 80%대는 다 유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 상승률 대비해서도 높은 그런 성과를 보여준 펀드가 바로 이 차이나 펀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밑에 보시면 하단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이 중국 본토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 같은 경우는 홍콩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보다 다소 부진한 그런 성과를 보였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환율의 영향도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본토 시장이 하반기 들어서 이 홍콩보다 더 큰 폭의 어떤 조정을 보였던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최근에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서 집중적으로 투자자분들께서 투자를 할 시장이 어디 시장인지는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뭐 중국 본토가 좋다 아니면 홍콩이 좋다 이런 부분을 굳이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만 같이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편입하고 있는 업종이라든가 또는 이 종목의 어떤 분산도가 좀 틀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때는 좀 달리 대응하는 전략도 가져갈 필요가 있는 시장이 중국 내륙 시장과 홍콩 시장이다라는 부분을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략 부분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중국 펀드에 대해서 이제 뭐 앞서서 말씀을 하셨듯이 애증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또 앞으로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중국 펀드에 좀 투자할 의향을 갖고 계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중국 펀드에 이렇게 투자하십시오.